보통 저희들이 그 피해 명령을 한다 그러면 네네. 1.5%에서 한 2% 정도를 청구를 하거든요. 네네네. 3.5%에서 4% 정도 되면은 거의 50% 이상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아마 한 군데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GS건설이 옛날에 이것 때문에 뉴스가 된 적이 있어요. 9% 이상 남으면 안산시에서 조성해준 단지에서 개발을 하고 나가지고서 남는 돈은 안산시에 2천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전기여금을 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 9% 이상 남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겨가지고서 사업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4%는 미리 떼가고 지금 이자로 2%는 우리 물었고 이미. 세상에 GS건설이 바보라서 그러면 권영훈 씨만큼 사업을 못 해가지고서 저기 이익을 15% 20% 못 낸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습으로 가는 길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예정보다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건이 다들 계속 보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제가 이제 금융 쪽이나 이런 쪽을 좀 알아보고 좀 수습 방안을 저기 연구해 달라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알아봤고 사실은 작년 초부터 이게 수습이 경영진만 교체하면은 너무나 어렵지 않다. 그리고 참 전망도 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못해서 굉장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안에 대해서 조금 우리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의 문제점은 물론 경영진 비리가 있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게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드라마들을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드라마에서 나쁜 짓 하면서도 놀러 다니면서도 사업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쁜 놈들은 경영 능력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서 그래도 조금은 배당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아니고 우리 사업의 문제는 비리뿐만 아니라 경영 능력 부족이 이제 아주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비리로 인해서 지금 이미 95억을 대출을 해서 우리가 소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GS건설하고 같이 상담할 때도 GS건설은 자기네가 건설하게 되면 대개 자기네가 PF까지 조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PF사하고 상의를 했는데 제일 처음 물어온 게 이거 교수님들이 그때는 95억이 아니고 80억이었는데 80억을 까먹으셨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이게 수익성으로 볼 때 토지값을 먼저 드리기가 힘들겠는데 괜찮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제일 처음 왔어요. 근데 항상 사실은 토지를 외상으로 해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되게 토지는 PF에서 초기에 토지값을 물어주는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고 어저께 이제 제가 교보증권하고도 오래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98억 해드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라는 요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경영진이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PF를 하더라도 우리가 토지값을 초기에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돼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또 우리의 사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지금 문제는 뭐냐? 좋은 대개 PF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시중은행이죠.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싸고요, 금리가. 그리고 이게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내려가면 저축은행 또 그 밑에 그보다 못한 전주들이 가게 되면은 약해지는데 그래서 1금융권에 할 수 있냐? 그건 태핑해 봐야죠. 지금 된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벌써 이 사업이 좀 이상하다, 그 경영진이 이상하다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PF
전주들이 기피하고 PF 조성사들도 기피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서 PF 조건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 두 번째는 아까 저기 그 설명회를 보고서 굉장히 우리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200만 원을 분양가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200만 원이라는 게 대잠동의 자이가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기보다 어마어마하게 입지 조건이 나쁜 초공리에서 그것도 도급 순위 128위의 건설사가 짓는 거를 1,200만 원에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계룡건설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GS건설이 2016년에 지어주겠다고 할 때도 너무 낮다고 해서 걷어찼는데 왜 낮다고 해서 걷어찼느냐? 대행사에 갈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량시공사는 그런 대행사에서 돈을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비싼 값으로 건설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하고 싶지 않아 해요. 왜냐? 그렇게 해서 리스크가 생기면 자기네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들은 안전한 프로젝트를 빨리빨리 해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지 이런 프로젝트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우건설 같은 이상한 회사가 붙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당연히 악화되죠. 근데 하위권 건설사가 비싼 아파트를 지으면 잘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안 팔립니다. 그래서 경영자 중에 제일 초보 경영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 저도 사업 제일 처음 차렸을 때 그랬습니다. 비싸게 받을 줄 알았고 비싸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값을 받기 시작할 때 이게 사업이 되는데 이 권용훈 씨와 조용환 씨는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서 그 입지에서 1,200만 원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업이 잘 안 되는 수익성이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대행사가 보셨죠? 조용환 씨가 대행을 거의 해본 능력이 경험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용훈 씨는 그냥 교수했던 분이죠. 이 사람들이 잘 하겠습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20년 동안 대행 사업을 해본 분이 잘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한테 1.5%에서 2%에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4%에 맡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대행을 제대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대 비용이 상승하고 관리 협상 능력도 안 좋고 그래서 거기서 또 수익성이 악화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비싸게 가져간 거는 둘째치고 그 밖에 모든 분야에서 다 수익성이 나빠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지 비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경영 능력의 부족이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맡겨놓으면은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동우개발도 자기네가 이거는 너무 위험해가지고서 그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건데 이분들은 하겠다고 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아니 위험한 비즈니스를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 경영자인데 이 경영진은 계속해서 리스크를 엄청나게 많이 걸고 있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거가 된다고 주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업이 망해도 주주들이 망하지 본인들은 안 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행사 돈은 그냥 가져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수습하는 방법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영진이 했던 거에 완전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아까 그 경험 많은 20년 대행사 하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8% 나오면은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건설 사업에서.
GS건설이 옛날에 이것 때문에 뉴스가 된 적이 있어요. 9% 이상 남으면 안산시에서 조성해준 단지에서 개발을 하고 나가지고서 남는 돈은 안산시에 2천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전기여금을 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 9% 이상 남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용훈 이사가 그 아주 천재라서 뭐 사업을 잘 하겠지만 초짜로 생전 처음 사업해 보는 사람이 GS건설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남는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남겨가지고서 사업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4%는 미리 떼가고 지금 이자로 2%는 우리 물었고 이미.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세상에 GS건설이 바보라서 그러면 권영훈 씨만큼 사업을 못 해가지고서 저기 이익을 15% 20% 못 낸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투명 경영을 해야 이게 PF가 용이하고 PF의 수익성이 좋아지고요. 적정가 분양을 해서 완전 분양을 해야만 우리가 교수들이 리스크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회에서 얘기한 1200만 원 분양하면은 여러분들은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대출 보증 서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돈을 못 갖게 되죠. PF 금융에서 한 거는 PF사가 그걸 가지고 가지고서 공매를 합니다. 그럴 때는 1200만 원 원래 값이 아니고 1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건데 800만 원에 헐값 처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익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적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건설 사업에서 이게 가장 위험해서 적정가 분양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가지고서 적정가로 분양하라고 GS건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용환 씨, 권영훈 씨가 이거를 걷어찬 겁니다. 그다음에 우량대행사 선정해서 하면은 일정 비용이 제대로 관리돼서 여러분들이 빨리 아파트를 지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진을 교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검찰에서도 얘기하지만 대인분 환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50억을 환수하면 여러분 한 분당 5천만 원은 또 차이가 납니다.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습 방안인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합니다. 이게 권영훈 씨가 그냥 하는 것보다 시간 훨씬 오래 걸리지 않겠어? 그죠? 새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이거 배워서 해야 되고 또 이거 수습하느라고 시간 오래 걸리고 그게 또 아닙니다. 투명해지고 좋은 건설사를 선정하면 또 뭐가 좋으냐? 지금 이 동우개발의 문제점은요. 여태까지 싸구려 아파트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를 비싸게 해서 자기네들이 명품 지어보겠다고 하는데 명품 짓겠다고 안 짓는 아파트 지면 구조 이상한 아파트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좋은 브랜드가 비싼 아파트 지었다고 해야 거기 가서 진짜 좋겠구나 하고 그래서 오히려 프리미엄 붙어서 사지 이걸 믿어서 그걸 사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고급 자재를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비싼 아파트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데 그걸 1200만 원짜리로 자기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지어가지고서 팔겠다. 이거는 반드시 망하는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군 시공사를 할 수 있으면 무조건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금융주관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상당히 쉽습니다. 이미 뭐 하겠다는데 지금 줄 서 있어요. 경영진만 투명하다면 교보도 할 수 있어요. 교보하고도 얘기했는데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무슨 얘기하냐면 저희하고 계속 일하시려면 경영진 바꿔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3분의 1로 해임하고 저희하고 와서 얘기하시면 당장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보도 투명한 경영진하고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비리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게 분명한 사람들하고 안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명회에서도 어떻게든지 양다리 걸치려고
나중에 나머지 대부분 주주분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또 딴 자리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이거는 투명하지 않은 경영진 가지고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상 수익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그대로 있으면 국내 평균 수익 중에 가장 최상위권의 9%가 남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미 95억을 탕진했습니다. 5%에서 6%입니다. 그리고 현대행사가 끝나면 2%, 3%, 4%까지 더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수많은 알 수 없는 용역사들을 세웠죠. 거기가 또 많이 가져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이 오셔도 이 사업은 절대 남을 수가 없습니다. 남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토지 대금도 못 받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스운 것 같아도 건설 사업이라는 게 GS나 뭐 저기 대림이나 뭐 현대나 이런 데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거를 초짜들이 경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럼 바꾸면 언제 얼마나 걸려서 수습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저희한테 이제 뭐 PF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 온 건데 경영진이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 땅 해서 골자를 말씀드리면 7개월쯤 걸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경영진을 그대로 두면 어떡하냐? 그는 7개월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지금 고소를 취하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해도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대 이 7개월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그리고 좋은 뭐 저기 이 실무 임원도 그 건설사에서 경험 많은 사람 데려다가 하면은 이거는 금방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경영진을 두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이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좋은 용역사들을 잘 내세우면 그 사람들이 잘하기 때문에 여기에 훌륭한 CEO 필요 없습니다. 감시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안은 뭐냐? 해임을 주주 3분의 2의 결의로 단합해서 하고 이게 전체가 단결하면 내일이라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올해 내로 분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결국은 투명 경영을 언제 이루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